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44%나 떨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 물론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주가가 조금씩 많이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도 조금씩 상황을 반전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여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랑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해서 공부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회사로 SK온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이미 했죠. 과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 관련돼서도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관련돼서 주주들의 요구가 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는 주주 가치 훼손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SK온 상장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당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시총 자체도 지금 2차전지 밸류에이션이 포함이 됐다라고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SK이노베이션을 눈여겨보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말고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당연히 정유죠. 정유 말고도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분리막, 석유 개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이랑 더불어서 어찌 보면 정유랑 석유화학계의 삼성전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그룹에서 SK텔레콤, SK하이닉스랑 더불어서 3대 축 중에 하나죠.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정유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면서 정제 마진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을 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조금 올랐죠. 그래도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SK이노베이션은 원유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원유를 사서 정제해서 이거를 석유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물론 OSP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00% 원유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무조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실제로 스프레드가 많이 개선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쉐브론이나 옥시단타 페트롤리움, 엑슨모빌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주가 흐름 자체적으로도 엑슨모빌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제마진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환입이 될 수도 있어서 매출 원가가 차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유 쪽으로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나 윤활유 사업, 이쪽으로는 이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석유화학은 지난 LG화학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업체들의 증설이 있고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 있어서 안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수요 쪽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일어나면서 제조 PMI 지수가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쪽으로도 스프레드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포드의 배터리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 공장의 수율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돌리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안정화가 더디게 일어나면서 고정비 부담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장을 확대할 때 처음에는 수율 문제가 당연히 있었어요. 배터리 화재 문제도 있었죠. SK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SK온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직 SK온의 밸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PER, PBR, 밴드 차트 기준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사라는 거는 아니고, 저도 여러 산업들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올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방식들이 좋아 보이면 여러분들도 여러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